안녕하세요. 이잘러스쿨의 친절한 품행쌤입니다. 오늘은 자동화를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AI가 지금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이 코드 생성, 코딩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쉬워졌거든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많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져서 자동화가 편해졌다. 자동화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요즘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왜 자동화를 하기가 좀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냐면요. 첫 번째로 무엇을 자동화해야 되는지 좀 잘 모릅니다. 이 자동화 기술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내 일 중에서 어디까지 자동화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AI가 코드를 짜준다고 하는데 이 코드라는 거 까만 배경에 흰 글씨 나오는 이 코드라는 거가 막연히 이제 두려운 거죠. 내 컴퓨터 고장나는 거 아니야? 저도 맨 처음에 좀 그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뭐 해줘라고 뭐 이거 만들어줘라고 하면 뭐 유튜브에 보면은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 게임 만들어줬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내 업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좀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설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떠한 이유로 왜 자동화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화가 쉽다니까 그냥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뚝딱 만들 수 있대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로 내 업무를 쉽게 하냐? 나의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아닌 경우를 좀 왕왕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손이 안 가.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다시 손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저는 코드는 만들어졌지만 실패한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를 어떤 것을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만 좀 코드 이 부분만 지금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화가 쉬워졌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 부분이 허들이 굉장히 높아서 자동화에 엄두도 못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쉬워진 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요 설계하고 테스트 부분이 약간 좀 간과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하고 뭐 테스트 부분은 조금 AI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계 부분은 내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코드 때문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없어서 자동화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한테 그 컴퓨터 전공하신 분 한 분 붙여두고 여러분 일을 다 자동화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전공한 분을 붙여드려도 자동화를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설계 능력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는 연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동화라는 것은 버튼 딸깍 누르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로직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 때는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할 때는 들여다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고 만들자마자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걸 모니터링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도 이게 엉뚱한 결과인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전 자동화를 엄청 사랑하고 자동화를 좋아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건 오히려 저는 자동화에 대해서 선입견을 심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로직이 잘못되면 결과물이 잘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자동화를 안 해보신 분들은 간과하기 쉬워서 내가 한 달치 처음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는데 오류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부터 검증 없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계는 일단 무엇을 자동화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자동화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초입 단계잖아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 엑셀을 여러 개의 부서에서 취합된 엑셀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해 본다든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 부서가 있을 때 부서별로 나눠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별로의 무슨 평균하고 뭐 기초 통계량 있죠? 기초 통계량의 데이터를 뭐 부서별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정도의 일들을 먼저 자동화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인 업무 말고 굉장히 귀찮은 그런데 자주 하는 그런 일부터 자동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자동화할지 그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왜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이 필요성과 절차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성은 이 자동화를 이걸 꼭 해야 하는 건가? 왜냐면 예전보다 쉬워졌다라고는 하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분명히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할 만한 일인가? 만약에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고 2시간이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화 코드를 만들려면 한 10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자동화하지 않고 손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시간 절감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오류를 사람이 하면은 틀린 데이터를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동화할 그런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을 하지만 똑같은 폼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 포맷이 달라질 위험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매년 똑같이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뭐 그런 목적으로라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절약하느냐, 오류를 줄이느냐, 똑같은 결과를 생성해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화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이 Y,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Y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동화를 하는데 이 결과가 어디에 쓰일 거야?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인풋 프로세스 자동화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동화 그런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저는 큰 자동화, 복잡한 자동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화에서 각각 단계에 넘어갈 때 다음 단계에 쓰기 위한 그 앞에 단계의 아웃풋과 뒤에 단계의 인풋이 일치해야지 매끄럽게 자동화가 돼요. 그래야지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자동으로 불필요한 사람의 그 개입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각각의 그 모듈 혹은 각각의 그 코드들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딩할 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가 복잡한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복잡한 작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거꾸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하는 일은 복잡해요. 보고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은 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표를 만드는 거 각각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를 자동화를 해보고 두 번째 거를 자동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요즘에 학교 관련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 2, 3, 4학년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학과가 2년 전에 생성해서 3학년, 4학년이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칸을 비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칸 자체를
그 행수를 줄여가지고 딱 맞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열광하고 있는 이 바이브 코딩, 그 AI에게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실행 도구를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걸 VBA로 하는 게 좋을지 파이썬으로 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VBA 코드를 만들어줘,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요 단계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코드 만들어줘요. 와, 멋지죠? 이렇게 강의가 흘러가게 되면, 와, 멋지다, 나 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 집에 돌아오면 이거를 내 일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저는 모든 종류의 이 바이브 코딩 강의를 가게 되면 항상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로 퉁쳐요. 일을, 보고서를 쓴다, 뭐 메일을 보낸다, 데이터를 정리한다, 이렇게 하나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무조건 어떠한 재료, 데이터나 뭐 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태의 아웃풋을 출력을 합니다. 컴퓨터는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나 VBA 코드 다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쪼개서 주지 않으면 AI가 작업을 하기가, 코드를 만드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입력, 처리, 출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지는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 작업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떠한 단계로 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AI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나 이런 자동화 코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만들어줘 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 잘 못 만듭니다. 오류가 나고, 내가 원했던 것과 맞지 않은, 오류는 안 나는데 내가 원했던 거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 프롬프트 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역할을 부여를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여기는 지금 VBA 전문가라고 했지만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오토하키면 오토하키, 뭐 HTML이면 HTML, 뭐 웹 디자인이면 웹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걸 할 거냐, 이 다음에 기능을 하는 VBA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항상 주석을 달아달라고 하고 번호를 매겨달라고 합니다. 주석과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이 주석이라는 것은 약간 해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의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아무리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도 이 주석이 없으면 한눈에 쭉 보고, 아, 이런 코드구나,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로 이 단계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세하게 남겨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오류가 나거나 했을 때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매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번호 없이 그냥 주석만 남기게 되면 그 단계를 지칭을 할 때 뭐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이번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남겨달라고 하고 번호를 꼭 매겨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여기서부터가 내가 자동화할 코드를 만드는 건데, 이 코드를 왜 하는지, 이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걸 바라고 하는지를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 단계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작업할 것인가, 재료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는 나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파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파일을 보여주면 되지 하고 회사 파일을 AI한테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되죠. 회사 기밀 자료잖아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그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가짜 데이터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 보통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써있는 그 컬럼 값들이 들어있는 그 첫 번째 행을 복사를 해서 어, 엑셀 파일 A의 첫 번째 행, 그러니까 헤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라고 하고 그냥 붙여 넣습니다. 첫 번째 행 데이터만.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열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 헤더 이름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면 AI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인풋 단계에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프로세스는 인풋에서 준비한 이 자료, 얘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웃풋은 이 처리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제공받을 것인가. 이거를 뭐 워드 파일로 생성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출력창에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받을까.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줄글로 출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줄글 형태로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을수록 여러분의 원하는 것과 가까운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 자동화라는 게 생경은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한 번쯤은 참여를 하셔서 내가 진짜 유튜브만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죠.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올해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데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특히 이 강의를 제가 이거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45만 원이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다른 플랫폼의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3일짜리 강의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3일 과정이 45만 원이면 반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여기가 국가 출연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에게 약간 그 배움의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강의를 개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달 다음에는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영상 올리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요 강의를 빨리 듣고 자동화의 세계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자동화에 대해서 기반을 다져주는 오프라인 과정을 이 가격에 들으실 수 있는 게 여기 말고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홍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근데 이게 좀 편의성이 좀 복잡해서 여기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거기 메인 배너에 요 과정명을 선택을 하시거나 요거를 검색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해당 월만 체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거 해도 안 뜨더라고요. 그럼 전체 이렇게 몇 월인지 전체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야 돼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커리큘럼 보시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꼭 신청을 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이 3일 과정 동안 이 앞에 설명드린 이 설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VBA,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 VB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이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면 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API를 이용해서 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질문하는 것을 내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내 코드에서 내 데이터를 보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다룰 만한 시간은 안 돼요. 사실 18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청 빡빡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일의 흐름에 맞게 설계하는 법, 그다음에 검토하고 유지 보수하는 방법 이런 거에 전반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자동화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어떤 거를 자동화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거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로 그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구현한 거 결과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내가 오류가 없이 잘못된 결과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전체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요.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나 뭐 자동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QR코드 사진으로 찍어보시면 제 오픈 프로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뭐 그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궁금하시거나 이러셔도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이 유튜브 영상 보고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더 개인적인 그 업무에 대한 컨설팅도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좀 더 해드릴 테니까 진짜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통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과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꼭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